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설비공사에 대한 Q&A인데 대표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비가 진짜 실력 차이가 엄청난다. 설비하시는 반장님들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최대한 그걸 잘 하시는 반장님들하고 일하려고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Q&A도 조금 내용이 좀 긴 편인데 이제 우선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게 하자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뭐 하자라고 하면은 하자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사용하시는 이제 건축주님들 그리고 가족분들은 사실 크게 이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요인을 하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초를 칠 때 기초 때 이제 그 오하수 배관, PVC 배관을 하잖아요. 그 PVC 배관이 이제 보통 이제 100mm PVC 파이프를 사용하는데 구경이 이제 꽤 크죠.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구배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구배라는 거는 이제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쪽이 얕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시공 방법인데 구경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배가 안 나오더라도 역구배가 좀 되더라도 물은 차서 빠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잘 빠지다가 이제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때가 끼잖아요, 그죠? 그럼 구경이 이제 작아지거든요, 점점.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막히는 경우들이 자연스럽게 빠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집을 살다가 5년, 10년 차에 이제 생활하수 배관이 물이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변기물이 잘 안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당장 나타나진 않는데 쓰다 자주 발생을 하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실 수도 있는데 궁극적인 거는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개천의 하류처럼 경사가 없어지면 거기에 어찌됐건 휴지라든지 뭐라든지 찌꺼기가 쌓이니까 보이죠. 네. 고이게 되면 물이 계속 세게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고이는 순간 계속 그쪽이 고이고 그러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좁아지고 네. 어느 순간 막히게 되는데 이런 게 구배를 잘 주고 어떤 여기서는 쌓이면 안 되니까 배관설로 그런 거를 잘 짜시는 게 실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런 거 하나까지도 이제 꼼꼼히 따져서 이제 시공하시는 설비팀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시공할 때 이제 시간이 좀 들더라도 꼼꼼하게 이제 시공을 하는 이제 그런 팀들은 이제 많이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런 내용을 웬만하면 대표님이 좀 꼼꼼하게 하시려고 한다. 왜냐면 저희 댓글에 보면 배관 하시는 분인가요? 근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엑셀 배관이며 차광망까지 깔끔하게 배관 작업하셨다고 영상 네. 잘 보고 구독 누르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나중에 10년이 돼도 하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프렌디움의 목표니까 그거를 이제 설비 때 하고 계신다. 물론 다른 공정도 마찬가지지만 실력 차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설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 전체 이제 총공사에 비해서 설비 포지션이 차지하는 건축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작은 포지션에서 이제 좀 완벽하게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시공하시는 분들도 유연이 남아야 되고 뭐 그런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설비는 말 그대로 마감이 아니거든요. 다 이제 묻히는 공정들이거든요. 안 보이죠. 한 번 설치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나중에 이제 위생이나 이런 거 달 때만 이제 제대로 이제 위치 맞춰서 달면 뭐 안에 이제 속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뭐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속된 말로 대충 그냥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마감 때 잘 맞추면 되니까 지금은 다 가려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설비를 많이 하시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님이 이제 프렌디움 하기 전에도 다른 현장들 다니면서 이제 반장 총괄 하시면서 보면 설비가 잘 된 데 보면 거기랑 또 업체랑도 막
다시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그쵸. 경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설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프렌드홈이 어떤 설비나 이런 거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쓰려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물은 사실 우리 생활에 진짜 제일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물이 잘 나오고 물이 잘 빠져야지 집이 아무리 잘 지어지고 뭐 편안하고 하더라도 이 물 관계들이 좀 에러가 나버리면 진짜 집이 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단적인 예로 배관에 경사가 없었어요. 그냥 쓰는데 대표님 말대로 지장이 없어.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비우고 오면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배관이 잘 돼 있는 집은 냄새가 안 올라와요. 그렇게 일주일 안 쓰면 냄새를 막는 그 무비 트랩이 다 마르면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뿌리 다 내려가고 찌꺼기 다 내려갔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 정도 비울 일이 없냐, 실제로는 뭐 여행을 가든 아니면 서울에 일이 있든 뭔 일이 생기면 일주일 정도 비우는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집을. 그렇죠. 그럴 때 분명히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고, Q&A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공된 목재에 이제 바닥을 치잖아요. 근데 끝에 테두리에 초록색 페인트는 이게 어떤 역할? 네. 그거는 이제 그 목재가 외부에 노출됐을 때 이제 목재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올스텐이라는 이제 도장재거든요. 이제 그 도장재는 비나 햇빛에 이제 자외선의 나무가 이제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장재인데 집을 다 짓게 되면 이제 그 부분들은 비나 뭐 햇빛에 노출될 일은 없거든요. 집을 짓다 보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도 맞을 수 있고 그 설비 배관을 다 해놓고 이제 몰타를 한 번 더 치거든요. 근데 몰탈이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물반 시멘트 반이에요. 물이 이제 거의 건강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물들이 나무에다가 이제 흡수가 만나게 좀 되는 거죠. 안 되게. 그렇죠. 그런 곳까지 이제 조금 더 나무를 보호하는 용도에서 이제 오일스테를 바르게 되는 거죠. 화장실과 테라스는 이제 아예 그 어떤 시공이라고 했죠? 그 시공 영상이 자세히 한번 올라갔었는데 아예 욕조를 만드는 시공을 네, 하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 PVC 시트 방식으로 예, 이제 PVC 방수를 하고 그러면 방수는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되는 건가요? 이게?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자주 쓰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지붕이 이제 다 있는 뭐 2층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는 이제 PVC 시트 방수만 저희가 이제 하고요. 그 위에 이제 몰타를 한 번 더 붙는데 그거는 뭐 다른 용도가 아니고 그 시트를 보호하기 위한 몰탈 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물을 쓰잖아요, 그죠? 물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PVC 시트 방수 위에 이제 내장이 이제 끝나면은 거기에 이제 방수를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다른 영상에도 나왔겠지만 다시 한번 드리면 단열재 위에 난방 배경 시공하고 타설하면 단열재가 함몰되지 않는지 네. 예전 집들 보면 이제 구석이 막 함몰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시멘트 타설은 한 몇 센치인지 방에 네. 대충 그때 대표님 간단하게 얘기는 드렸는데 다시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드려보면 일단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설비 때 이제 중간 배관, 난방 배관을 이제 깔기 전에 그 바닥에다가 이제 단열재를 일단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와이어 메쉬, 와이어 메쉬를 깔고 그 위에 이제 난방 배관을 이제 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깔리는 단열재의 이제 성능이 이제 있어요. 뭐 가등급, 나등급 아니면 1호, 2호, 3호 요런 이제 수치가 있는데 1호, 2호, 3호는 단열재의 이제 그 밀도를 얘기하거든요. 1호가 이제 제일 밀도가 높고 3호가 이제 밀도가 이제 낮은 상태인데 저희는 이제 그 시공을 해놓고 옛날이라 해봤자 뭐 한 5년 전 그때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3호를 깔기도 하고 현장에서 이제 단열재를 구하기 쉬운 호수를 이제 많이 시공을 하게 됐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3호도 깔리고 어떤 경우 2호도 깔리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이제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내려앉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마루가 뜨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하자들이 이제 원인을 조사해 보니 이런 이제 단열재 성능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시점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난방용 단열재는 1호 제품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눌러도 거의 이제 들어가지 않는 필터를 가지고 있죠. 네, 영상에서 한번 나왔었을 텐데 엄청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무게 100kg 되는 사람이 밟아도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단해요. 근데 거기 이제 단단한 상태에서 난방 배관하고 시멘트 타설이 한 5에서 한 8cm 사이인 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옛날에는 거의 이제 단열재 위로 해가지고 5cm 정도 몰타를 이제 부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엑셀 난방 배관 위로 한 2cm에서 3cm가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네. 평균적으로 몰탈이. 이제 그랬더니 조금 이제 약한 것 같아요, 몰탈이. 뭐 밟을 때 이제 꿀렁꿀렁 소리도 좀 나는 것 같고, 뭐 이제 크랙도 이제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방을 이제 1cm만 더 올리자. 그래가지고 그 1cm 올리는 게 사실 이제 몰탈만 1cm를 더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마감선들이 이제 1cm가 다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작업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5cm에서 6cm 가면은 1cm만 늘어나는 비용만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그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부수적인 작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아까 뭐 네. 오일 스탠드 한번 네. 조금 더 높게 발라야 되고 나무 그 단도 돌려야 되고 그렇죠. 뭐 화장실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다운이 되어 있는데 얘가 1cm 올라가면 그 마감선들도 같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cm를 올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이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1cm가 얼마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는 걸로 말씀드리면 시멘트라고 하잖아요. 시멘트니까 몰타를 치면 규격이 있어요. 1cm, 1cm 높이 1cm니까 정육각형의 그거에 받는 힘의 양을 따지면 1cm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 두께가 5cm하고 6cm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여서 대표님이 목조주택을 안정화시키면서 하자가 없이 되면 6cm까지 올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잘 안 되는 집은 아직도 뭐 진짜 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냉장고 올리고 뭐 하다 보면 사람이 자주 밟는 곳에 생각보다 충격이 많이 가서 거기가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루 시공 같은 걸 하거나 뭐 바닥을 뭐 장판 같은 거 시공을 하면 거기에 갈라진 틈으로 어찌됐건 이물질이 들어가서 나중에 보일러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 배관이 망가질 수도 있고 엑셀 배관도 단차가 계속 물 꿀렁꿀렁 하면은 플라스틱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cm를 올린 거고 집이 이제 튼튼해지는 거죠. 무거운 뭐 냉장고를 옮겨놓건 뭘 하든 바닥에 이제 내려앉지 않게 꿀렁꿀렁 놓지 않게 하는 작업을 이제 아예 시공 때 하신 겁니다. 프레디움이 다른 데보다 신경 쓰고 있는 점들이 이렇게 미세하지만 1cm 정도를 더 하는 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단열재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단열재가 이제 바닥에 그냥 놓게 되면은 진짜 평평한 바닥에도 꿀렁꿀렁거리거든요. 그죠? 그 단열재가 완벽 수평을 하는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초 위에 단열재를 까는데 그 기초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평하진 않거든요. 굴곡이 좀 있거든요. 뭐 어떤 데는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1.8m에 뭐 0.9m를 판젤에 이제 스티로폼을 깔게 되면은 꿀렁꿀렁거림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몰타를 이제 부어서 그 몰탈 무게로 이걸 이제 압착시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몰탈의 힘으로는 압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몰탈이 한 10cm 올라가면 또 압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방이 좀 따뜻해질 수도 있고. 그쵸, 방이 안 그러니까 열이 늦게 올라오고 집이 무거워지고 네. 효율이 안 좋아지니까 공사비는 훨씬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 이제 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티로폼을 이제 시공을 하고 그 스티로폼이 강제적으로 이제 밀착을 시키는 작업을 따로 진행을 하죠. 이 작업은 저희가 한 번도 찍지를 못해서 나중에 네. 심호할 때는 그 밀착시키는 장면 한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왜냐면 스티로폼이 떠 있는 상태에서 몰타를 부으면 집에 이제 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굳어도 나중에 어느 시점을 잡으면 꿀렁거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스티로폼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밀착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몰타를 부으면 더 이상 내려앉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배관 엑셀은 이제 예전에는 배관 엑셀을 연결을 하면서 그냥 깔았어요. 그걸 네. 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깔면 거기서 터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쪽을 뭐한 사람은 아니니까. 대표님이 이제 그걸 까는 거 보니까 엑셀이 어찌됐건 분배기에서 나와서 어떤 방 1이다 하면 방 1 다 깔고 오고 방 2다 하면 방 2 다 깔고 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도록 깔아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간격도 예전에는 어디는 좀 따뜻하고 어디는 차갑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간격도 일정하게 까는 게 프렌드홈이 이제 추구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신경 써야 된다면 어떤 게 있어야 이제 하자를 더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난방 배관에다가 이제 그 부속을 써서 연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자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열팽창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 난방 호스는 플라스틱이고 그리고 연결 부속은 신주 부속이거든요. 열팽창 개수가 다르죠. 근데 그게 몰탈, 그러니까 시멘트에 묻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주 부속은 팽창을 많이 하고 PVC는 팽창을 적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묻혀 있는 상태에서 난방 호수에 이제 따뜻한 물들이 이제 순환이 되면은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엑셀은 이제 땅속에 묻히는 엑셀은 부속을 써서 연결을 이제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시황을 이제 정해놓은 거고요. 우리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다르게 사면이 다 외기에 이제 노출되어 있거든요. 다 사면이 다 외벽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방바닥도 마찬가지로 외벽에서 이제 엑셀이 많이 뜨면 뜰수록 부분은 굉장히 이제 차갑죠. 그 끝부분들도 좀 엑셀 배관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해서 배관들을 많이 하죠. 난방 배관은 열 효율상 공간이 총 5평이 넘지 않는 공간을 깔 수 있도록 5평. 보통 이제 6평, 7평이 한 공간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분배기를 두 개로 이제 호스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라인을 한 번에 다 돌면 물이 끝에 오면 좀 많이 씻기 씻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거죠. 5평이면 웬만한 집에서 5평짜리 방이 있냐? 없습니다. 거실 정도가 5평이죠. 그렇죠. 거실, 주방, 뭐 복도 공간. 복도 공간 정도가 되겠네. 근데 복도는 또 라인이 합쳐지니까 조금 그렇죠. 덜할 거고 거실이 거의 될 거예요. 5평 정도면 주방이 합쳐진 거실이라면 5평 이상 나오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18평짜리도 있고 하니까 평수로는 한 40평이 넘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그 2층 이제 우리가 목조주택이나 아니면 전원주택에 이제 보면은 2층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2층 공간에 분배기를 달지 않고 1층 분배기를 이렇게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열 효율상 이제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분배기 구수가 한 3구 이상 되면은 2층에다가 따로 분배기를 하나 달아서 그 분배기에 보일러에서 난방 배관이 바로 이제 분배기로 가서 그 분배기에서 흩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시공하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2층도 미리수가 있잖아요. 네. 보온재 50mm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은 30mm. 30mm. 1층도 저희가 이제 중부 1지역 같은 경우에는 50mm를 깔고요. 그 단열 이제 그 기준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부 2지역 같은 경우에는 30mm를 깔고. 2층도 그러면은 50mm를 깔면 안 되나요? 네. 2층도 그렇게 깔아도 되지 않나? 깔아도 되죠. 이거는 그러면 예비 건축주분들은 공사비가 당연히 조금 올라가는 건 있지만 네. 소폭상 그럼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층인데 내 자리가 그 방이 밑에 주차장이 있어서 아예 뭐 공간이 뚫려 있는 공간 때문에 네. 조금 더 두껍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이제까지 집을 되게 많이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보일러 시공하실 때 보면 보일러가 웬만한 아파트보다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딱 가글부탁하고 배관 라인도 정리가 잘 됐는데
그러면은 제일 선호하시는 혹시 보일러 브랜드는 있으신지? 뭐 저희가 아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나비 네. 있고 뭐 귀뚜라미 있고 저는 두 개밖에 모르는데. 네. 가스 보일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린나이를 많이 린나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경동을 많이 써요. 이게 이제 건축주가 따로 브랜드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저희 회사 시황에 잡혀 있는 이 브랜드가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거는 그 저희 설비 쪽에서 뭐 보일러도 설치하고 그분들도 이제 공사를 한 지가 이제 뭐 한 20년 이상 되니까 보일러 장고장이나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에이스를 이제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이제 선호를 하는 거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가스는 린나이고 네. 기름 보일러는 경동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그게 훨씬 좋다고 하시니까 써보신 것 중에서 이거는 뭐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프레미엄은 이제 그걸 권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나는 다른 브랜드 원한다 그러면 뭐 그거 네. 정착 가능하니까 생활하수가 밑에 피트랩 네. 하고 오수배관에 이제 에어벤트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무조건 달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확히 뭘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일단 그 오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정화조가 설치되는 지역이 있고 시에서 이제 관로를 깔아서 오수 관로에 이제 정화조 없이 연결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두 가지에 이제 우리 집에서 쓰는 오수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양변기가 보통은 그 물이 이제 담겨져 있어가지고 배관의 냄새가 집 공간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그 양변기 물이 이제 봉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봉수가 이제 물러서 이제 배관을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단 양변기 쪽은 막혀 있는데 나가는 쪽도 이게 이제 진공 상태가 되어 버리면 배관 안에가 이제 진공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을 내리면 이 진공 상태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물 수압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물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니 벤트라는 이제 에어 벤트를 하나를 줘서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진공이 안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 미니 벤트는 변기 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니 벤트 역할은 공기는 들어가되 나오지는 않는 거죠.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보면 주택에 보면 이제 스탁 벤트를 해가지고 뭐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통기구 같은 걸 이제 네네네. 뽑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누수의 위험이 있다가 내가 벽체 쪽으로도 이제 뽑기도 하잖아요. 그죠? PVC 배관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게 원래는 정석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공사도 이제 힘들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이런 미니벤트라는 제품이 이제 나와가지고 집 속에 이제 밀입을 시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게 있으면 옥상에 있는 거나 아니면 한 층으로 해서 그쪽 네. 근처가 냄새가 냄새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벽체 따라 이제 그 물들이 이렇게 쭉 노란 물들이 이제 따라 내려오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이제 그런 집들이 이제 종종 보이거든요. 예, 그죠. 옛날에 이런 집들 그런 것 때문에. 피트랩. 네. 피트랩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파이프 안에 이제 악취가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봉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죠. 바닥에 이제 우리 타일 육과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이제 봉수가 잡히는 거고 그리고 세면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봉수들이 말랐을 때 냄새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 피트랩이 한 번 더 배관 안에서 이제 물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파이프 속에 이제 냄새가 이제 못 들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피트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안에 구조를 이제 보시면 그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버리면 얘네들은 배관 따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물질 하나가 이제 걸린 상태에서 계속 쓰다 보면 이제 머리카락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걸린 거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피트랩 아래에 보면 이제 이렇게 소재구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제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열어서 그걸 이제 청소를 해주면 되거든요. 간혹 기초 치는 데다가 이제 냄새를 맡겠다고 이제 피트랩 시공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 칠 때는 이제 피트랩을 쓰지 않고 말단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봉수를 담을 수 있는 그 봉수를 하나 만들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배관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1층에 이제 점검구를 만들어서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피트랩을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 이제 피트랩을 사용을 하는 거죠. 트랩은 그러니까 청소를 해주긴 하셔야 돼요. 건축주분들이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막히면 네, 이제 막히면. 거기를 이제 열어서 이제 청소를. 예를 들어 단조를 쓰면 집에서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목욕을 한다. 자주 막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피트랩이 이제 단점도 있는 게 봉수란에 이제 그 물이 항상 고여 있잖아요, 물처럼. 근데 이제 물이 이제 쓰다가 물을 많이 쓸 때는 소리가 많이 안 나는데 이제 물을 다 쓰고 이제 나머지 이제 물들이 이제 빠져나갈 때 이제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물들이 이 봉수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좀 심하게 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화장실 위에 화장실이 있으면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소음이 이제 많이 전달이 안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설계해서 2층의 화장실을 뭐 거실이나 주방, 뭐 복도 공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피트랩 사용을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2층에서 이제 물을 쓰게 되면은 아래층에서 이제 배관에 이제 떨어지는 물소리가 이제 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럴 때는 뭐 피트랩이 아닌 뭐 유트랩이나 봉수를 아예 이제 강제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배관 구조를 해가지고 사용을 좀 추천하는 거죠. 자, 이거는 다른 이제 또 질문인데 엑셀 파이프 이외에 차각막은 왜 시공하는 건가요? 차각막은 뭐 방통을 치고 시멘트가 이제 갈라지지 않는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용도는 아니고요. 그 몰탈이 거의 이제 물 성분이 크거든요. 물로 수평을 잡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몰탈 이제 시멘트 방통을 칠 때 시멘트를 부으면 거의 이제 물처럼 이렇게 다 잠겨요.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비어 있다 그러면 떠거든요. 부력이 해가지고. 아 그렇죠. 네. 묶어놨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엑셀이 뜨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차각막을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차각막이 YMC보다는 더 조밀하니까 그 차각막에 이제 몰타를 부으면 그 차각막이 눌리니까 엑셀이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타설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크랙이 있잖아요. 네네. 무조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 뭐 겨울철에 더 심하고요. 습도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 여름철에도 크랙은 생기는데 그 방통을 치고 한 2, 3일 정도는 크랙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6cm가 양생이 되면 크랙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가냐 안 가냐의 이제 차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크랙을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마루를 시공하게 될 때 크랙이 안 간 상태에서 마루를 깔게 되면은 보일러를 이제 돌리면서 이제 방통 바닥이 마르면서 크랙이 더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루가 시멘트의 방통 바닥에 이제 본드를 칠해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는데 얘가 모체가 이제 갈라지면 위에 있는 애는 이제 떠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갈라지면 어쨌건 떨어져 나가거나 찢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마루나 뭐 장판이 됐든 네, 하자가 생기죠. 하자가 그래서 생기니까. 이제 마루 시공하기 전에 이제 꼭 중요한 거는 보일러를 달아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 4일이나 5일 정도 충분히 돌려서 바닥을 양생을 시키는 거죠. 수분기를 이제 없애는 지금 거죠. 쿠킹 한다고 그렇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축을 지으면 날씨랑 계절이랑 상관없이 보일러를 일주일 이상 풀로 돌리는 거를 권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집도 뽀송하게 마르고 그렇죠. 좀 유해 성분도 좀 이렇게 많이 날아가고 아무리 이 재료를 좀 그런 다 안전성 있는 재료를 써도 시공을 하고 나면 좀 냄새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날리는 역할도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접착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니까 이제 그 접착제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 이제 온도를 높이면서 이제 빨리 이제 배출을 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방바닥이 갈라진 거를 좀 마음 아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더 갈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말려야 네. 됩니다. 완전 그러니까 시멘트가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쿠버댐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댐은 아직도 콘크리트가 굳어가고 있대요. 지은 지 뭐 40년, 5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굳는 과정이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위에 다른 시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해서 무조건 두께를 아까 프렌드면 6cm 정도가 안전하고 제일 좋은 두께라고 생각해서 시공을 하는데 이거를 난 더 튼튼하게 할 거야 해서 15cm를 해주시면 말리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크랙도 훨씬 더 많이 가실 거예요. 물론 난방 효율도 떨어질 거고 당연하게. 그래서 이 크랙 생기는 과정에 크랙이 발생 건축주분들이 만약 갔는데 크랙이 발생했으니까 하자냐? 하자가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근데 이 크랙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얘가 두께가 두꺼워지면 크랙이 안 가면서 굳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 거고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크랙이라고 해서 막 진짜 이게 단차가 막 생기는 크랙은 아니거든요. 그쵸. 일단은 그 양생 이제 크랙이 가면서 살짝 이제 들고 일어나긴 해요. 근데 뭐 그게 뭐 크게 막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 건 아니고 뭐 한 1, 2mm 정도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루 시공하기 전에 바닥을 한번 갈아요. 이렇게 샌딩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갈아서 이제 평활도를 이제 맞추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마루 시공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루 시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바닥에 크랙이 얼마나 갔는지에 따라서 시공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자가 아니다.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벽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미리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설비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이제 물어봤고 다음에 또 더 궁금한 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으시면 제가 다시 영상을 대표님께 물어보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